네. 네,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김영민 이사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. 네, 바쁘시던데. 저희 사무실 오셨는데 네. 바빠봐야 뭐. 네, 제가 이 방송 쪽은 거의 고자에 가까워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고요. 최근에, 인터뷰계에서는 우리 승우 형님이 네. 정자왕이죠. 아니, 예. 네. 방송은 네. 고자라도 네. 인터뷰 쪽에는 형님이 네. 거의 뭐 정자왕 네, 수준. 뭐 네. 칭찬 같지는 않습니다. 네, 그 최근에 강동서 예. 저 화제 프로그램이 됐는데 네, 그것도 의외더라고요. 그 김영민 이사님이 참여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 이제 뭐 좀 요즘 정치적 스탠스도 그렇고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쪽 그 진보 쪽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호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뭔가를 한다는 자체로 좀 오해를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좀 결심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? 아니요. 저는 뭐 사실 그 변희재 씨 방송을 말이죠. 네네. 애청했어요, 사실. 아. 그 대선 국면부터. 그냥 그 양반이 열심히 또 윤석열을 씹어서 그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변희재하고 김용민이가 같이 방송하냐 그럴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질감이 있었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. 그 나머지 부분,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비판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. 그분은 이제 사실은 친박이고, 네, 그렇죠. 저는 뭐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.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, 예, 그렇긴 한데 저는 뭐, 야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, 사실은. 이렇게 역동적인 세상인가?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고, 그러니까요. 사실 예전에 그 사망유희 인터뷰, 네네. 예, 그때 제가 진중권이 또 변희재한테 밟혔잖아요. 그래서 그때 안타까웠는데 그 똑같은 영상을 요즘에 볼 때는 시원합니다. 예. 그래서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네. 참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, 예. 그래서 변화무쌍함을 저도 느끼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.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? 네. 야당이 됐어요. 네, 해당되겠죠. 야당이 될 때는 이건 뭐 외계인하고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. 예. 적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 있어서는. 예.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 엄중한 시점이다. 지금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랑도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. 외계인하고 손 잡는 게 아니라 외계인에 맞서서 한일 간에 손을 잡아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죠. 예. 지구인끼리 지구인끼리. 합심을 해야 된다.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긴 했는데, 예. 예.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좀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필요한 시점이었다.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. 뭐 그게 손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만약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. 지금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때다. 야당 됐는데 2판 4판이 됐지. 아니 무슨 그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창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? 그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이 정권 교체 전략이 가동될 것이라고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얼마 안 돼서부터 진짜 누가 진정한 친문인가, 진문인가 이걸 갖고 이제 내부적인 투쟁이 발생했어요. 그렇죠. 예,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촛불혁명 1년 됐는데 그 이른바 친문재인 대통령 세력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 촛불혁명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. 그 사실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 걸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범진보, 범민주 세력들이 뜻을 그렇죠. 모은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 어떤 기념 행사를 사유하겠다라는 의미였거든요. 이거 아니다 싶었어요.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나왔을 때 그 경선 과정에서 가장 문재인 후보를 그 강하게 압박했던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하는 전략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뭐 사실 좀 폭풍이구나.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좀 감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자들이 갑자기 남경필이 진정한 문파의 지지 후보다. 이 새끼들 이게 여기서부터
요것들은 이제 세작이다 틀림없이. 요거는 뭐 세작이라는 표현 제가 좀 그냥 네. 표현적으로 쓴 건데 이거는 작전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여권 내부를 이렇게 진문이냐 반문이냐로 네. 이렇게 나누기 위한 어떤 그런 모종의 작전 세력의 개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, 예.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는 이 친구들은 진짜 속아봐야 된다 예.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예. 거죠. 예. 잠깐 저기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. 예. 바로 잡고. 제 인생이 삐뚤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고도의 뭐 어떤 작전도 있었겠지만 내부에서 이제 제가 볼 때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순정파들은 그 싸움의 과정에 상처를 입고 이제 제가 뭐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윤석열을 찍는다고 뭐 그 윤석열 지지 네, 반응을 막판에 뭐 예.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. 실제로 뭐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. 예. 심지어 뭐 그 이낙연 그 지지했던 예. 이낙연 그 공보실장 했던 후보실장 아니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총리 시절 비서실장 하셨던 분도 정우현 예. 가셨잖아요 실제로. 네, 예. 예.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. 진성 반 네. 이재명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합쳐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아니 그럼 나온 그 건데.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주주의 이 정치 이 구조에 판에 있으면 안 되죠. 아니 그 저 한 특정 정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의 그 공보실장쯤 된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는 후보가 됐다 가만히 있어야지. 그렇죠. 그렇다고 저 상대 후보한테 그 가서 지지 선언을 한다? 그 사람은 이제 이 바닥에 있을 수가 없어요. 아니 그렇죠. 솔직히 얘기하죠. 만약에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됐다?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. 네. 뭐 특별히 뭐 마음에도 없는 이낙연 후보 지지 뭐 이런 선언할 것도 없고 표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을 찍었겠지. 근데 그게 뭡니까? 뭐예요? 아니 정권 교체가 될 그런 사안인데 네. 그런데 그 정권 교체에 주역이 될 사람한테 가서 그 이제 지지 선언을 한다? 그는 정신 나간 짓이죠. 일부는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후계자는 그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사실은 미운파를 스스로 또 자처하잖아요. 네. 미운파, 문과 윤을 합친 미운파.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지지받았던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? 완전히 손절했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파리를 한 거는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작전 세력이거나 그 작전 세력에게 휘말린 좀 뭐랄까요, 좀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좀 세뇌가 됐다든가.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들었어요. 네. 우리 정두원 의원 돌아가시기 전에 네. 저한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도 말이 안 되거든. 이게 어떻게 남경필을 지지할 수가 있는가?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전이었군요. 그 이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진문을 표방하면서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. 네.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면서 그래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야 하기 지지자의 도리 아니냐. 네. 그랬더니 정권 초에는 다 그래.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정권 초에만 그랬으면 몰라. 정권 말까지 저렇게 그 끊임없이 그 세력이 그러니까요. 결집이 돼가지고 결국은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 이익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 자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은 저 미운파들처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규합할 필요가 있다. 규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치를 정상으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으로 뭐 보수 쪽으로 갔을 때는 사실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의 어떤 좀 사고 방식이나 행태를 또 잘 아는 부분이 있고, 네, 그렇죠.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아픈 부분들이 있었는데. 네. 이번에는 이제 그럼 보수 쪽이 아플 수 있는 뭐 그쪽 이제 보수 쪽의 생태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 데다가 이제 변희재가 공격할 때는 뭐 이게 무슨 뭐
색깔론을 얘기하기도 애매할 거고 이 태블릿이 그 변희재가 또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? 그 태블릿이 조작됐다. 그게 이제 손석희로부터 해가지고 윤석열까지 간 건데 앞으로 이제 거기 이제 태블릿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밝혀내실 예정인가요? 사실은 그 변희재 씨가 디테일로서 그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, 사실은. 그는 너무 디테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디테일에 있어서만큼은 상당 부분은 이제 변희재가 연구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신뢰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큰 맥락에서 봐도 태블릿 PC는 좀 과도한 수사였던 면이 분명히 있다. 그리고 그 뒤에 검찰이나 이런 그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편이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? 예.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난 게 아니에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런가? 그럴 거예요 아마. 맞아. 그게 재판 중이란 말이죠. 지금 보석 상태로 풀려났어요. 네, 보석 상태죠. 예. 그런 변희재 씨가 지금 뭐 일종의 어떤 진실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. 또 구속될 수도 있는데 지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 주장이 옳은 정도가 아니라 뭐 SK나 지금 친박에 있는 박근혜 지지자, 박근혜를 도왔던 박근혜의 그 최측근이었던 유영하나 김한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작전에 이제 가담했고 태블릿 PC의 실소유주는 이 김한수고 그리고 SK와 홍석현이 일종의 어떤 그 음모를 꾸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. 저는 뭐 아직 예단할 단계까지는 아닌데 적어도 변희재가 저렇게 자기 다시 감옥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런 디테일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최근 3권이나 그렇죠. 그 책만으로도 다시 저 감옥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는 행태로 보면은 맥락상 이거는 변희재의 그 디테일에 그 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사실은 변희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우리 같이 계셨지만은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 또 지검차장으로 있을 때 적폐청산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친여 성향의 우리 시민들은 지지를 했죠. 박수를 보냈고.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던 거 아니겠어요? 초기에 임명 단계에서.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비리 이런 거보다도 뭐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리보다는 직권남용, 직무유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입혔어?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어. 이거 아니에요.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00명을 엮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지금 또 그 울산 사건이나 또 뭐 탈원전 관련한 것들 이걸로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그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이른바 박근혜 정권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했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수사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. 이게 변희재 씨 주장이에요.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.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든지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명, 일종의 사냥개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러면은 이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된 그 과정도 그 정통성, 정당성도 흔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는 변희재 씨의 주장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했었던 그 적폐청산 수사도 다 들여다봐야 한다. 이게 제 생각이에요. 이게 사실 지금 민주진영에게도 매우 중요한 유의미한. 당시에 박수를 보냈지만은 그렇죠. 야당 된 마당에 뭐 그때 뭐 좀 그렇게 판단 찾고 했던 부분들까지 이게 우리가 뭐 반성은 해야겠지만은 그게 뭐 중대한 과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점. 변희재 씨 일단 주장이긴 한데 변희재 씨는 그날 방송에서 그 쪽이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가 윤석열이 한 짓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데
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알지는 도움이- 못했어요. 알지는 못했던 거야. 예, 우리는 알지는 못했고. 수사를 잘했을 것이다. 근데 또 그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게 뭡니까? 그 예전에 그 2013년이죠. 그때 그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그렇죠. 관련해서 네. 윤석열이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. 그렇죠. 그 신화의 연장 아닙니까? 그 사이에 양정철은 윤석열 보고 민주당 와서 정치하라고도 했었고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된 사람의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 수사에 뭐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 변희재 얘기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동의하는 바는 아니었어요. 예. 근데 변희재 씨 주장을 돌이켜보고 또 조국 전 장관을 털었던 그간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변희재 주장을 한번 좀 새겨들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한 번도 아직 이 진실의 문을 열어보지 못했지만은 네.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시절의 그 수사들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.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뭐 시대적 상황하고 아무래도 이게 좀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번 정권에 그러면 일종의 낙곰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. 아이 낙곰수 무슨 낙곰수야. 내가 무슨 저 낙곰수 시절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저는 뭐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필요했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뭐 앞장섰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도 그 뭔가를 좀 과거의 어떤 영화를 회복하기 위한 뭔가의 그 큰 그림을 그린다.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각자의 소명이 있죠. 네네. 사실은 낙곰수덕을 많이 봤죠. 제가 완전 무명 인사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좀 그러니까 악명이든 오명이든 명성이든 간에 뭔가 이제 이름을 얻긴 했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얻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또 지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네. 네 사람 다시 모여가지고 뭐 그렇죠, 낙곰수를 그렇죠. 다시 한번 네. 택도 없는 소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 그리고 이미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. 근데 그건 어떤 부분 인간적인 부분인가요?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약간 비유는 다르겠지만 막 엄청나게 좋아하던 뭐 비틀즈라든지 이런 그룹이 해산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시간 되면 모여서 제발 좀 같이 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가 엄중하니 모여라 뭐 이렇게. 그건 비틀즈 얘기고요. 네. 예, 이쪽은 이제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주진우하고 이제 정봉주는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. 김호준 총수하고는 뭐 특별히 뭐 척질 것도 없고 네. 뭐 대립각을 세운 것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2013년 네. 그때 국민 TV 뭐 깃발 들었을 때 네. 그때 김용민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어떤 낙곰수가 좀 빛을 좀